안녕하세요. CNI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임입니다. 오늘 화생방 코너에서는요. 화장품 위해평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위해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위해평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위험성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국내외 정보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의 위험성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물질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용량이나 반응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거는 주로 독성 시험 자료라든가 동물 실험 같은 자료들을 통해서 이 물질의 독성 값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노출 평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화장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이 화장품을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인체에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 하는 노출량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세 가지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수식으로 만든 과정들을 통해서 위해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화장품 이 성분은 위해하다 안 하다라고 표현할 때 바로 이 위해도 결정 수치에 따라서 그 표현들을 하고 있고요. 이 위해도 결정에 따라서 기준치, 예를 들면 납은 1ppm 이하를 써라든지 이런 기준치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독성이 나타나게 되기까지의 일정 정도의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디까지는 안전하고 어디부터는 안전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허용치를 특정 물질의 허용치를 결정하려면 그게 1ppm이 돼야 되는지 2ppm이 돼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럴 때 바로 이런 독성량을 결정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사람이 그 하루에 그 섭취를 할 때 적정량을 섭취를 하게 되는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평생 섭취해도 위해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안전한 범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삼각형에서 역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그 밑에 부분입니다. 여기는 아무리 노출이 돼도 하루에 일반적으로 섭취되는 양을 가지고 평생을 그 양을 매일 섭취한다고 해도 전혀 위해하지 않은 양, 위해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양을 결정하게 되고요. 여기까지를 무독성량, 노에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NOAEL이라고 약자로 영어 약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독성량이에요. 요거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위해를 나타내게 되는 양이 된다. 그래서 바로 무독성량까지를 우리가 안전력, 안전기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건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옆에 2리터, 7.5리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루에 물을 2리터 정도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사항이에요. 굉장히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양이 2리터인데 계속 이 양이 늘어나서 7.5리터까지 갑자기 짧은 시간에 화장실도 가지 않고 계속 7.5리터를 먹었을 때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양에 따라서 결국은 어느 정도가 안전한지 안 한지라고 하는 양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독성이 없는 물질은 없습니다. 모든 물질은 일정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위해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양이 노출되느냐를 계산해내서 위해 정도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위해평가 시스템의 가장 기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면은요, 사람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모든 물질에 대해서 약 10배 정도 예민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로 무독성량, POD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무독성량의 기준보다 인체에 노출될 때는 그보다 10배, 또 사람에게 더 많이 예민한 그런 물질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뭐 100배, 1000배 이렇게 굉장히 높은 배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다. 원래 실험에서 나온 무독성량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위해의 정도를 평가를 해서 물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해 평가 절차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한 표로 정리를 한 건데요. 위험성을 첫 번째 확인을 하고, 이것은 물질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성,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체 노출 시에 어느 정도를 허용할 때 가장 안전하냐라고 하는 수치를 결정하게 되는 게 위험성 결정 과정이고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무독성량이라고 하는 기준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위험성 결정이라는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양을 계산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화장품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적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노출량을 조사를 해서 가장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노출량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노출평가고요. 그 다음에 인체에 미치는 실제적인 위해, 영향을 판단하는 그 과정이 위해도 결정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에서의 노출평가 과정들을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게 피부로 흡수돼서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 노출량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뭐 굉장히 복잡한 이런 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학자들이, 화학물질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런 전신 노출량, SED라고 써 있죠. 전신 노출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화장품 사용에 적절한, 안전한 그 기준치를 모든 물질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노출 평가까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위해도 결정 과정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안전력, MOS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MOS는 전신 노출 양분의 무독성 양인데요. 예를 들면 전신 노출량을 계산했더니 한 100 정도가 노출이 된다. 그런데 독성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 무독성량은 1000이다. 그러면 MOS는 10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안전력을 계산해 nem으로써 위해의 여부를, 위해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MOS가 100 이상이면 위해 우려가 매우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수식과 과정들은 반복적인 여러 전 세계에서의 위해 평가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수식도 만들어지고 결정 과정도 이제 성립이 돼서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화장품의 위해 평가의 경우에 보면 성분을, 어떤 특정 성분을 사용할 때 그 성분의 사용 한도 들을 결정하는데 바로 이 위해 평가 결과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가 후에 사용 금지를 할지,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지, 기존의 사용 한도를 조정할지 하는 것들을 평가 후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위해 평가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용 금지 물질을 결정하는 데도 이 기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기준을 이용해서 사용을 허가해야 될지 금지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도적이지 않은, 비의도적으로 제조 과정에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오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잔류 허용 기준을 어떻게 할지 하는 것들을 위해평가 결과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원료에서는 관리 기준을 마련하거나 또는 사용 기준을 신설하고 뭐 사용 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하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반 원료, 사용 금지 원료, 그다음에 사용 한도의 성분의 그 사용 한도를 결정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이 위해 평가의 결과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품은 그냥 막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학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해야 안전한지라고 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화장품의 제조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화장품 위해 평가는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매년 그 평가 결과 보고서를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파라벤 같은 걸 포함해서 11종에 대한 위해 평가 보고서가 공개가 됐고요. 2018년에는 상반기까지 16종, 하반기에 9종에 대한 위해 평가 보고서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공개되어 있느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위해평가 보고서라고 하는데 이 결과가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을 일반 우리 소비자들이 읽기에는 좀 어렵게 되어 있긴 해요. 근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각 물질별로 위해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직접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방식으로 화장품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전 세계 과학계가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나라만 별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외국의 위해평가 결과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에서 다양한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보고서를 지금 공개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원료 검토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그곳에서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화장품 위해평가를 한 결과들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화장품에서 위해평가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질이 위험하나 안 하냐라고 하는 이슈가 사회적으로 있을 때마다 항상 거론이 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그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성에다가 노출량과 노출 경로라고 하는 이 변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위해도를 결정하고 이 위해도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허가할지, 성분을 사용할지, 금지할지 이런 모든 결정들을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전체적인 것이 바로 위해평가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위해평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드렸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